정말 우리 사회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까지는 일한 만큼은 실질 노동 생산성입니다. 우리가 일을 해서 얼만큼 생산해내느냐. 근데 임금을 제대로 받았느냐 하는 건 실질 임금이에요. 그러니까 물가 상승까지를 다 비교해서 실제로 받는 돈, 그걸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까지는 같아요. 이게 같이 올라가요.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실질 노동 생산성, 일하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임금은 이만큼 못 받는 겁니다.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 보셨습니까? 국가부도의 날에 거기 나온 김혜수. 하여튼 김혜수하고 저 기재부 차관하고 막 논쟁하죠. 김혜수는 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 팀장 역할로 나오고, 그때 무슨 논쟁을 하냐면 차관은 통화의 문제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다 망한 게 아니고 외환이 부족, 이걸 외환 운영을 잘 못해서 외환이 부족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외환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비하자고 한 건데, 차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번 기회에 세상을 바꾸자. 그때 우리나라는 중산층 사회였단 말이에요.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이렇게 받으면서 자영업해도 잘 됐잖아요. 저도 우리 동네 노원구인데 노원구의 아파트 상가 2000세대 아파트 상가 그 지하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애들 다 대학 보냈습니다. 잘 됐어요. 동네 가게 자영업하는 사람 다 잘 되고, 요즘 택시 뭐 이런 거 있지만 택시 타는 사람들 다,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그거 갖고 다 잘 살고 중산층 중심의 사회였어요. 그런데 그때 그 논쟁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나라를 바꿔야 된다. IMF로 가자. 소위 자본의 자유를 만들어내자. 그게 국가부도의 날 그 논쟁 과정입니다. 근데 결국은 IMF로 가죠. IMF로 간 이후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소위 당시에 IMF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, 성장제일주의,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? 대기업이 지금 숫자로 보면 0.3%입니다. 중소기업이 99.1%입니다. 그런데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61%를 가져갑니다. 중소기업은 25.1%를 가져갑니다. 중소기업이 다 무너진 겁니다. 지금 중소기업 하는 거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면 기업과 가계 간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해진 겁니다. 기업 소득은 2000부터 2016년 사이에 255%가 증가했지만 가계 소득은 138%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. 중소기업,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54.3%입니다. 거기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까지 가면 40.3%. 그러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.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소득의 3분의 2가 되는 그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, 저임금 노동자가 23.5%입니다. OECD 평균에 비해서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사회가 된 겁니다.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,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노동 전체를 보면요, 300인 이상의 기업이 8%입니다. 노동자 전체. 100인부터 300인까지가 7%입니다. 100인 이하가 85%입니다. 중소기업이 근데 살기가 어려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듭니다.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가도 괜찮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가면 정말 그 힘들어지니까 중소기업 잘 안 가려고 그래요. 그러면서 일자리가 차츰차츰 줄어드니까 그 일자리 줄어든 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실업도 늘어납니다만 돈 조금만 있으면 동네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. 자영업이 많다고 그래요. 자영업 우리나라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. 25.5%입니다. 전체 일하는 사람들 25.5%가 자영업을 해요. OECD 평균의 한 2배쯤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. 이런 나라 34점. 어디냐? 그리스. 그 다음은 터키. 이런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저런 데는 자영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
그런 거죠.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어려운 나라고요. 하여튼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미국의 4배가 될 정도로 자영업 비율이 많아요. 이건 자영업이 생각을 잘못해서 자영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자영업보다 더 돈 벌 게 있으면 자영업을 안 가죠. 중소기업 기반이 몰락을 하니까 대기업으로 다 집중되니까 중소기업으로 가서는 잘 안 되니까 돈 조금 생기면 그냥 자영업 하는 겁니다. 그래서 10명 중 7명, 자영업 10명 중 7명이 나홀로 사장입니다. 자영업 688명 중에 이게 취업자의 25%인데요. 여기가 30%가 월수입 100만 원 이하입니다. 그러니까 자영업에 정말 형편없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영업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최저임금 오르는 것 때문에 자영업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나홀로 사장님은 최저임금을 줄 일이 없어요. 10명 중 7명이 나홀로 사장인데 최저임금 줄 고용을 하지 않는데 뭐 최저임금 걱정할 게 뭐 있어요. 그렇지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자영업 어려운 거는 이게 이런 구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다 그렇다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하는 수단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비정규직이 IMF 때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비정규직이라는 게 고용이 다양해지면 유럽 같은 데는 그냥 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들만 있다가 난 그렇게 안 할래. 나는 하루에 애 기르고 해야 되니까 난 4시간만 일할래. 그런 걸 위해서 비정규직 법을 만들어서 열어줬어요. 대신 고용은 보장하지 않는 대신에 월급은 조금 더 줘요. 그렇게 해서 열었는데 우리는 IMF 때 다 망하니까 다 실업자가 되니까 회사들한테 니네들 필요 없으면 아무 때나 잘라도 좋고 월급 조금 줘도 좋으니까 나 좀 고용 좀 시켜줘.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한 게 비정규직이거든요. 그게 1000만이 돼 있습니다. IMF 이후에 우리 정부 때는 저걸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. IMF 이걸 갚느라고.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비정규직을 확 늘렸어요. 그래서 지금 1000만까지 갔습니다. 688만, 7만 명의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무너져가는 중소기업, 하청을 하면 하청 대금 단가 후려치기 하기 일쑤고, 그리고 또 옛날에는 삼성, 현대 같으면 그 오너가 한 사람이었잖아요. 이병철, 정주영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돌아가셨고 그 자식대로 가니까 서너 명이에요. 주력 사업은 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도 나도 다 사장할래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회사를 쪼개서 나가든지 또 그게 없으면 또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손주로 가면 한 50명쯤 돼. 이 50명들이 다 우리 가게에 돈이 많으니까 집안에서 싸움 붙을까? 아니면 나 좀 뭐 좀 띄워줄래? 이렇게 해갖고 다 하나씩 사장이 돼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전자, 자동차 이렇게 몇 개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 50명 되는 이 자손들이 다 사장하려니까 뭐예요? 빵집하고 커피집하고 편의점이 옛날 구멍가게잖아요. 구멍가게. 그거 다 편의점하고 김밥집하고 떡볶이집하고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없는 장사가 없잖아요. 다 그렇게 자영업이 원래 골목에서 해야 될 상권을 다 뺏어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자영업도 어려워지고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.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진 핵심입니다.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고 고용 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이게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을 중소기업이 만들면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대기업은 그렇게 안 합니다. 본인이 먼저 나서 투자할 게 없어요.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우리 사회 지속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.